네, 진사로입니다. 44회 한능검 중급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모인 원납전이 10만 냥에 달하고 종친들이 보조한 돈도 몇만 냥이 넘는다고 한다. 도성의 백성들이 원납한 것도 이러하다고 하니 지방 사람의 마음이라서 어찌 그와 다를 리 있겠는가. 의정부에서 각지에 공문을 보내어 모든 마을에 부유한 백성들에게 일일이 잘 일려주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 키워드는 원납전이죠. 이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했던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제 자금 조달의 방식으로 원납전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원납전 징수, 그 다음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백전도 발행했어요. 자, 이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정답을 말씀드려버렸네요. 5번이 답입니다. 경복궁 중건을 추진하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 외에도 호포제 시행이라든지 비변사의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병, 재병, 오신, 척 해가지고 그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그 사양과의 그 분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영조,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세종대왕 시기죠.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 이거 고려시대 고려 성종 때인데 거란의 1차 침입. 근데 이거 관련한 분은 서희. 이분이 단판을 벌여서 강동 육주를 획득한 거죠. 훈민정음 창제 역시 세종대왕 때고요. 자,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외란 이후 통신사를 보내고 외관에서 교역해 왔으니 지금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수호통상 조약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윤허하노니 이러한 조정의 뜻을 강화해 가 있는 접견대간 신원에게 알리도록 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 바로 그 수호통상 조약 이게 나왔죠. 자, 그리고 윤허한다. 접견대간 신원에게 알려라 라고 윤허하는 이 왕은 고종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고종이 윤허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약이 체결된 게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수호 조교, 이렇게 되죠. 자, 이 배경이 뭐냐라는 건데, 이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요 사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운요가 이제 강화도랑 영종도를 침입한 이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보빙사가 파견된 거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통감부가 설치되었다는 건 을사늑약의 체결 결과죠. 그 다음에 갑오기역이 추진되었다. 이게 원인과 결과로 따지자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그 청일 전쟁을 벌이면서 조선을 협박해서 갑오기역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 책략이 유입되었다. 이거는 그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갔었죠. 요 파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조선 책략이 유포됐고 그 내용이 알려진 결과 또 조민수호 통상 조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갈게요. 자, 가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모군란의 조천상민 수육무역 장정 체결, 청일전쟁 종교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그 사이에가 갑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은 청나라 상인의 내지 무역을 허가한 거예요. 이제 이모군란을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영수증을 내민 거죠. 야, 너네가 우리를 위해서 뭘 좀 해줘야지 하면서 이제 요구사항을 낸 게, 그래서 그 결과가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무역을 허가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사실을 안 일본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랑 계약을 먼저 해놓고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주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거긴 최애국대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 조약은 우리랑 제일 먼저 맺어놓고 딴 나라랑 조약도 안 맺는다고 해놨더니 왜 갑자기 청나라랑은 맺어가지고 상인들이 안에까지 들어오게 만들고 미국한테는 최애국대우까지 줬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도 일본하고 뭐 조일통상 장정이나 이런 거 맺어가지고 비슷한 그 대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상인들도 뭐 이 직후에 이제 내지무역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청나라랑 일본 상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동시에 우리 조선 상인들이 약화가 돼요.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막 상권 수호 운동 벌이게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립관계가 심화가 되고 갑신정변 때 또 두 나라가 교전을 벌이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가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 뭐 텐진조약 맺고 막 청나라랑 일본 사이에서 그런 일도 있었죠.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정답이 5번이 되겠고, 자, 균역법이 공포되었다. 영조. 원산 총파업이 전개된 거는 1920년대 후반이므로 일제강점기 때죠.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거는 요 청일전쟁 종결 이후입니다. 1890년대 후반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 교역하였다. 이거는 세종대왕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애국계몽운동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제목하에 뭐 서북학회나 기호 흥학회가 나와 있고 민족교육기관의 설립이에요. 오산학교는 이승훈, 그 다음에 정주지역, 그 다음에 요 학교는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산학교가 이승훈, 그 다음에 여기가 안창호인데 이 두 분은 공통점이 신민회 창립 멤버죠. 그러니까는 이 안창호 선생이 세운 요 학교도 신민회랑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 대성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른 학교들도 전부 다 뭐 개항 시기부터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전까지 세워졌던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뭐 숭실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화학당, 스크랜튼 여사, 배지학당, 아펜젤러 선생,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이제 정부에서 세웠던 국립교육기관이다. 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대성학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자, 밑줄근 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토 히로부미 후작의 강압으로 대궐에서 회의가 소집되었다. 대신들은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요당하였고, 그런 다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3명의 대신이 일본 장교들에 의해 한 명씩 끌려나갔다. 일본이 세계에 공표한 것과는 달리 이 조약은 황제가 결코 서명하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조인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지금 보면 이거는 을사늑약 이겁니다.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부르죠. 자,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하였다. 예, 맞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결과 이 두 분 등 여러 이제 유림들, 학자들이 이제 자결을 했다라는 거죠. 자,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였다. 역시 맞습니다.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는데 일본이 이제 이 헤이그 특사 활동을 계속하여 방해하고 결국은 만국 평화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고종의 강제 퇴위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라는 거. 이거 을사의병이에요.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하여 일어났던 의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익현 선생은 위정척사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돌석 장군은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 만인술을 올렸다. 요거는 조선 책략에 유포된 그거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서 영남 만인술을 올려서 미국과 수교하면 안 됩니다 막 이랬지만 이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을사늑약 체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나철 등이 오적 처단을 위해 자신애를 결성하였다. 자, 나철 선생하고 그 다음에 오기호 선생, 요 자신의 결성, 요 오적 처단, 요건 요 오적이 을사오적이에요. 말로 한 개 말씀드리자면 요 을사오적은 이완용, 이지용, 성을 안 썼네요.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렇게 5명입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 글씨 쓴 거는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나철 오기호 선생이 자신을 결성했다. 이게 관련된 종교단체, 종교가 대종교.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결성에서 오적 처단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부터 아예 항일 무장투쟁으로 가자 해가지고 중강단을 결성하게 되는 그 대종교입니다. 자, 36번 갈게요. 밑줄근 그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른 것은, 자, 서울역에 가면 바쁜 발걸음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100년 전 이곳에서 신임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던진 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자, 2019년 9월 2일은 청년보다 빛났던 노 독립운동가의 의거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출제된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그 대한노인동맹단 요 소속이에요. 이 단체가 대한노인동맹단입니다. 요 소속의 강우규 의사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연세가 워낙 많으셨잖아요. 당시에 뭐 65이면은 지금 65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굉장히 이제 연로하신 그 몸으로 정말 말 그대로 노구를 이끌고 이제 일본 총독 그 사이토한테 폭탄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워낙 이제 연세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일제에서도 이런 노인이 폭탄을 던졌을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죠.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 자, 이게 이제 뭐 서울역에 가면 주변을 둘러봐라라고 한 게 이분께서 폭탄을 던진 장소가 서울역인 것도 있고 현재 여기에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이기도 해요. 자, 이 안중근 의사는 이제 뭐 이토 히로부미 사살하신 분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셨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이 나석주 의사는 의열단에 계셨던 분이에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신 분입니다. 자, 김익상 의사도 의열단에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셨고, 이봉창 의사는 한인 애국단에 계셨죠. 1930년대 초에 일왕이 탑승한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지셨던 분입니다. 전부 다 이름과 함께 단체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자, 37번 갈게요. 가에서 다까지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자, 서재필이 귀국하여 독립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의 그 주요 인사 중 한 분이시죠. 서재필 선생.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독립협회의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의 독립신문 창간은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예요. 이제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창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종이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요게 이제 그 나중에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으로 가고, 이때 이제 고종 황제가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는 다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도 독립협회 활동 맞습니다. 이제 이 고종의 대한제국 수립 선포가 이 독립신문 창간 이후, 그 다음에 이 관민공동회가 열리기 이전, 요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상 가나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는 악원파천을
시기부터 활동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정무를 보던 시기에 결성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독립신문 나오고 독립문 모금하고 설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황궁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38번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상하이와 러시아령에서 설립한 정부들 일체 해소하고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 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 대표가 민족 전체의 대표임을 인정함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정부의 위치는 아직 상하이에 둘 것이니 각지 연락이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이다. 자, 정부의 명칭은 가라고 할 것이니 독립선언 이후에 각지를 원만히 대표하여 설립된 역사적 사실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알겠죠. 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두겠다. 이건 뭐 당연히 국내에다가 일제강점기에 국내에다가 정부를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상하이에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하이와 러시아령에서 설립한 정부들을 일체 해소한다. 이때 이제 특히 러시아령 연해주에는 대한광복군 정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3도 대표의 한성정부를 계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명칭이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따라서 선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찾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정답은 4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 활동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이 구미위원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었고 여기서 활동하셨던 분이 당시에 이제 외교 전문가였던 이승만 박사,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고 뭐 그 외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은 연통제나 교통국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국문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1900년대 학부, 지금의 교육부 같은 국가기관입니다. 기관지인 만세부를 발행하였다는 건 이제 종교에서 천도교. 자,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였다. 이거 1910년대 대구 지역이요. 그리고 조직하신 분은 박상진 선생입니다. 자, 고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해서 3.1운동을 계획하였다. 요거는 이제 계획한 주체로 보자면은 주로 이제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이죠. 그 민족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 이분들이 다수를 차지했어요. 종교 등 이제 민족 지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38번이었습니다. 39번 갈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때는 해동 무렵이어서 얼음이 풀린 소자강은 수심이 깊었다. 얼음덩이가 뗏목처럼 흘러내렸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로 쳐들어갈 수 없었다. 밤 12시까지 영릉가에 들어가 반드시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울려야만 했다. 양세봉 사령은 전사들에게 소장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자기부터 강물에 뛰어들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그 양세봉 사령 나왔고요. 영릉가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1930년대 초 이제 영릉가 전투, 조선혁명군이 벌였던 영릉가 전투입니다. 뭐 영릉가 전투 이어서 흥경성 전투도 나오죠. 이제 양세봉 사령, 이분이 이제 총사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문을 보니까 전사들에게 명령하고 자기부터 강물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로 총사령관을 하실 만한 그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솔선수범하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서 자기네 아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빼버리는. 이제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장교 출신으로 육군 대위를 예편했어요. 6년간.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않은 행태를 보이는 게 늘 아쉬워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랬다는 거죠. 민족 지도자로서도 역량이 높았던 분인데 군 지휘관으로서 이거는 전사들이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사령관님이 자기부터 강물에 뛰어들어서 지금 해동 무렵 얼음덩이가 떠다니는 곳에 수영을 하신다는데 또 갑자기
갑자기 감정이 올라왔네요. 예. 자, 어쨌거나 이 문제는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전투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군대 관련된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선지에서도 군대 관련된 내용들만 나왔어요. 이제 이게 남만주 지역이고, 이때 북만주 지역에서는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장군이죠.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했습니다. 이게 이제 북만주 지역이에요. 이게 선지에 걸리진 않을 거고, 왜냐면 거의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1930년대 후반이나 그 이후에 군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 될 거예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3번입니다. 조선 의용대가 조직되어 대일항전에 참여했다. 이게 1930년대 후반이에요. 이건 장소도 중국 관내라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주 지역이 아니라 중국 본토, 만리장성 이남에 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세우신 분 김원봉 선생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거 정미의병이기 때문에 1907년, 1908년 이때입니다. 북로 군정서 등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1920년이에요. 대한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적군을 격퇴한 것도 같은 시기 1920년인데 청산리 전투보다 조금 앞이죠. 한 두세 달 앞입니다. 자, 독립군 통합부대가 밀산에서 자이슈로 이동하였다. 이것도 이제 이 독립군 통합부대가 이제 대한독립군단이 되죠. 그래서 자유시로 이동하고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독립군들이 거기서 희생이 됐다라는 거죠. 자, 40번 가겠습니다.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항일의 맹렬한 불꽃 가해가지고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 등이 조직한 가는 일제에 맞서 식민통치기관 파기와 요인 암살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미국 작가는 이렇게 적었다. 자, 유쾌함과 심각함이 기묘하게 혼재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사진 찍기를 매우 좋아했으며 언제나 이번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는 것이라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보면 사진 자료들이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왜 그 이봉창 의사 같은 분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환히 웃고 계시는 사진이잖아요. 이제 아마 미국 작가는 그걸 기묘하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여기서 지금 김원봉 등이 조직했다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의열단이죠. 앞선 문제에서 왜 나석주 의사랑 김익상 의사가 의열단에 계셨던 분들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 김원봉 선생님은 나왔으니까 김상욱, 나석주, 김익상, 김지섭, 박지영. 자, 나석주 의사, 김익상 의사는 아까 나왔어요. 요 김상욱 의사는 종로경찰서. 이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의 폭탄 투척, 김익상 의사는 조선총독부의 폭탄 투척이고, 이 김지섭 의사는 잘 안 나오긴 하던데요. 일본 왕궁. 여기다 폭탄을 투척하셨고, 이 박지혁 의사는 부산경찰서. 제가 그저께랑 어저께 가지고 부산 다녀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가봤는데, 이 박지혁 의사께서 그 폭탄 던지신 그 장소도 가봤습니다. 거기 편만 하나가 딱 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뭐 박지혁 의사라든지 이제 그 박차정 의사, 예, 이런 분들 이제 둘러보고 왔어요. 자랑이죠. 자, 그 다음에 의열단 관련된 활동을 선지에서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예, 정답 찾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제 조선혁명 선언. 요 신채호 선생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활동의 강령으로 삼았다라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김원봉 선생이 신채호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글을 한 장 딱 써주시죠. 이대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김원봉 선생님이 그 글을 보고서 크게 감동을 하셨는데 그게 조선혁명 선언이었다. 그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신 글이에요. 자,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건 이제 신민회가 신흥 강습소를 설립해서 거기서부터 이어졌죠. 뭐 저기 이혜영 선생이나 이동영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설립하셨습니다.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 상하이 훈코 공원 의거를 결행하였다. 이건 이제 윤봉길 의사죠. 한인 애국단에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0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